안녕하세요. 사라진 사람들 남규민입니다. 서교입니다. 대표님,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더위가 가시니까요. 네. 살만해요. 그래요. 네. 일보러 다니시는데 훨씬 편하실 듯해요. 날씨가 선선해서. 네. 그죠? 저희 이런 날씨처럼 네. 좀 선선하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아이들을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날씨만큼이나 네. 아무튼 우리 아이들의 좋은 소식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주의 실종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 윤영미, 여성, 1980년 2월 1일 당시 만 4세의 나이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서 실종되어 현재 만 39세입니다. 할아버지 댁에서 유기되었습니다. 이름 윤주원, 여자이고요. 2012년 7월 17일 당시 13살 나이로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호매실동 삼익 아파트에서 집 앞에서 놀다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만 16살이고요. 통통한 체격의 둥근 얼굴형을 가졌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름 윤지현, 여성, 1999년 4월 14일 당시 만 7세의 나이로 경기도 오산시 서동에서 실종되어 현재 만 23세입니다. 입술 주위에 주근깨, 쌍꺼풀, 오른쪽 눈 밑에 점, 그리고 얼굴이 약간 검은 편입니다. 실종 당시 모자 달린 무늬 잠바, 청바지를 입고 집 앞에서 놀던 중 행방불명되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 윤호연, 여성이고요. 1980년 2월 1일 당시 2살의 나이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서 실종되어 현재 37살이 되었습니다. 당시 키가 좀 적었고요. 체중은 14kg 정도, 엉덩이에 아토피가 있었습니다. 이름 김만호, 남성이고요. 1977년 5월 28일 당시 만 5세의 나이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집 근처에서 실종되어 현재 만 43세입니다. 신체 특징으로는 작은 눈, 갸름한 얼굴형, 쪽박기에 실종 당시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반팔 줄무늬 셔츠, 청 반반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실종아동 찾기 협회는 장기 실종아동의 얼굴 변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만호 씨의 현재 추정 모습과 닮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 하시는 분,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 182로 속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실종아동 및 장애인들에게 여러분의 조그마한 관심이 매우 큰 힘이 됩니다. 페이스북에서는 공유 및 좋아요를, 유튜브 채널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실종자 소개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실종자들을 찾는데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생각나는 사소한 기억이라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를 애타게 찾고 있는 한기숙 씨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조금 거리가 멀어서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힘드셔가지고 네. 저하고도 아까 통화하면서 고생하셨죠? 네. 네. 협회 찾아오는 길이 조금 어려운가요? 아무래도 어른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이제 뭐 서울역이라든지 이렇게 좀 큰 건물 옆에 있으면 쉬운데 그래요. 골목 안에 있어서 네, 더 이렇게 찾아오시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힘들어하신 것 같아요. 네. 어머니는 저 양주잖아요. 네. 댁이 송추? 네. 송추에서까지 나오시는데 한 아침 8시에 나오셨는데 네. 아까 11시경에 도착하셨잖아요. 네. 길을 몰라서 좀 헤맸습니다. 네, 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오시느라고.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찾고자 하는 분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오늘
그 최원섭 군은요, 이름이 최원섭입니다. 실종 당시 나이가 4살이었고요. 1969년 9월 22일 날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삼동 그 집 앞에서 집에서 데리고 있던 숙이라는 그 분이 우리 원섭이하고 잠시 나갔다 오겠다. 가서 원섭이 선물을 사주겠다라고 데리고 나간 뒤 육에 실종된 원섭이를 찾고 있습니다. 얼굴이 가름하고요. 검은 표현이며 쌍꺼풀이 있고요. 손발이 큽니다. 베이지색 S단 잠바에 검은색 반바지, 파란 비닐 고무신. 이웃이 아동에게 그 아까 순이라는 분이 선물을 사준다고 나갔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시 상황을 목격하셨던 분이나 단서가 될 만한 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국 국번 없이 182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실종자들을 찾는데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대표님, 네. 제가 들어보니까 원섭 씨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범죄네요. 유괴죠? 유괴죠, 유괴. 네. 완전하게 유괴인데 당시에 어떤 뭐 늘 또 우리 경찰에서 들으면 서울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런 법이 있었으면 이건 뭐 강력 사건이잖아요. 네. 바로 찾을 수 있는 상황인데 당시만 해도 이제 이런 뭐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어떤 소홀함 그런 소홀함이 지금까지 원섭이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아까 그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흑석삼동 177번지 77-1에서 3번지. 그 번지의 그 남씨라는 그 성이 가진 집에서 쇠를 살았던 분. 네. 이거 한번 찾으면 원섭이는 찾지 않을까. 실마리가 풀리려면 금방 풀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사건은 뭐 생각보다 쉽게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는 그러게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길게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참. 어렵다고 생각하면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모르죠. 또 뭐 어떤 단서가 제공이 되면 빨리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생각보다 이런 사건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머니께 좀 더 자세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어머니, 네. 원섭 씨가 제가 이게 자료를 보니까 어머니 베이지색 엑스란 잠바라고 네. 하는데 이 엑스란 잠바가 어떤 거죠? 엑스란이 그때 당시는 좀 처음 나올 때인데요. 네. 추석 밑이라 나서 그 베이지색 그 엑스란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뭐라 그럴까? 니트를 얘기하는 건가요? 니트 종류 그런 거로 된 잠바에다가 앞에 네. 밤색 줄이 쫙 있고 지퍼가 달려 있고 그런 거를 지금 그러면 사진에 나오는 저모 네, 모습인가? 그 잠바를 입고 나갔습니다. 네. 네. 아이도 지금 아이라 그러기는 좀 그렇긴 네. 한데요. 아이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네. 잘생긴 데다가 옷을 저렇게 입혀놓으면 실물로 보면 정말 네. 부잣집 아들 네, 애가 좀 같겠어요? 나이에 비해서 그죠? 키도 크고 네네. 체격이 큰 편이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조금 그랬습니다. 굉장히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죠, 대표님? 네, 지금 흑백 사진인데도 네. 굉장히 또렷하게 잘생겼어요. 지금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지금 옷이거든요. 네, 네. 그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제가 궁금했었어요. 도대체 네. 엑스란 잠바가 어떤 거지? 메이커인가? 네, 여쭤보고 네. 싶었거든요. 네. 이걸 알아야지 네. 사람들도 또 좀 더 신경을 쓸 것 같아서요. 네. 그러면 원섭 씨 실종 당시 상황을 뭐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자세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저를 믿게끔 했어요. 그 박순이라는 여자. 네. 가명이겠지만은 그 여자가 저를 의심을 조금 더 하지 않고 믿게끔 그냥 행동을 했어요. 한 20일 동안에. 20일 동안요? 네, 그 여자아이가. 그럼 하숙집에 들어온 지 20일 된 네, 건가요? 20일 만에 지 애를 데리고 행방불명이 됐는데 이사 오자마자 하숙집에서도 방을 부동산에다 내놓은 것도 아닌데 가방을 들고 하숙시켜 주십시오. 그러고 들어왔더래요. 네. 그래 그 집에서는 빈 방이 있으니까 네. 그래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는 한 달에 그때 돈 2,000원씩이에요. 월 하숙비가. 2,000원? 네. 2,000원인데 3개월이면 6,000원을 선불을 하고 주인집에도 믿게끔 선불을 하고 아침 8시면 나갔다가 저녁 5시면 들어와서 네.
가방을 놓고는 우리 아이만 데리고 바깥에서 놀고 네. 그때 풋사과가 많이 나올 때예요. 9월 달에. 네네네, 맞아요. 근데 애를 사과를 사 먹이고 초콜릿들을 사 먹이고 애한테 굉장히 호기심을 가게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애도 이제 지 동생은 이제 어린 게 제가 데리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잘 돌보지를 못하니까 항상 나가서 놀고 네. 뭐 먹고 들어와서 입이 이렇게 까무잡잡해서 너 뭐 먹었니? 그러면 그 하숙집 주인집 아이가 이름이 희종인데 예. 희종이 집에 있는 누나가 나 예쁘다고 말을 그렇게 이제 5살인데도 예. 예쁘다고 엄마 나 초콜릿 사줬어요. 사과도 사줬어요. 이러는 게 수차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 집에 데려다가 제가 저녁도 대접한 적도 있고 네, 이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의심을 조금도 가지 않게 하고 가는 날까지 허락을 받고 나가서 없어졌습니다. 대표님, 네. 이거 하숙집에 들어온 지 20일이 되었고 그 사이에 아이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막 이랬다는 건 이거는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접근한 의도적으로 거네요. 접근했네요. 저는 네. 그 하숙집에서 그래도 뭐 다음 몇 개월이 있는 줄 알았더니 저도요. 네, 저도 그런 줄 20일 알았어요. 만에 가면서 3개월치 하숙비를 미리 선불을 주고요.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말 하숙집에다 믿도록 계획적이네. 네. 완벽하게 네. 그 저도 계획적이네요. 조금도 의심은 안 했습니다. 네, 너무 그랬군요. 고마워서 네, 했죠. 그러죠. 아이 네. 있는 엄마는 네. 아이를 잘 돌봐주면 네. 그거만큼 고마운 게 네. 어딨어요. 음, 마음 푹 놓고 있을 네. 때쯤 돼서 네, 허락을 받고 나간 거죠. 그랬구나. 네. 완벽하게 네. 계획적인 범죄였네요. 네. 이거는 그때 당시만 좀 수사만 제대로 진행이 됐었어도 찾을 수 있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까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번지만 제대로 해서 그 했으면 남씨 집에 살고 있던 여자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요. 어머니 그때 그러면 당시에. 그 당시에는 그런 수사는 안 했나요? 제가 이 집을 의심을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고. 네, 전혀 의심하지 않고 가면서 이제 제가 두고두고 생각을 하니까 이 집이 의심이 가는데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뒤로 그 집하고는 연락은 아예 네. 안 됐었고요. 근데 그 데려간 집이 한 1, 2년 전에 이사를 갔어요. 그 집에 셋방을 살고 있다가. 살다가 이사간 면서 후한 2년 정도 있다가 그 사람이 하숙으로 들어왔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집을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리고 그 후에 이 우리 애를 데리고 나가기 전에 동네에 그 청이 고모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을 흐릿하게 소문을 퍼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하 저는 고맙게 생각했죠. 뭐 애 못 낳는 여자가 애를 낳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전혀 의심을 안 했는데 두고두고 이렇게 몇십 년 세월이 가니까 그 여자가 애는 못 낳는 여자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믿게끔 하려고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 같습니다. 네, 지나간 걸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를 다 이렇게 짜맞춰 놓고 네. 아이만 데리고 네, 가면 그렇죠. 자기가 낳은 아이가 되니까. 되고 제가 의심을 안 하게끔. 이거 무슨 탐정 수사물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얘기를 지금 그 되돌려서 전체적인 걸 보면 그 여자가 쉽게 해서 지금 남씨 집에서 새를 살았던 분이 2년 정도 살았는데 거기서 살다가 그분이 지금 이사를 한 거잖아요. 이사를 하고 그 집에 지금 하숙생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죠. 딴 집이죠. 다른 집에. 딴 집으로. 이웃집으로 하숙을 네. 와서 네. 20일 동안 있다가 그렇게 친해지면서 급하게 친해지면서 데리고 간 거는 정말 이거는 그러게요. 이건 어떤 아주- 계획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그 아까 센터장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경찰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수사를 해주시면 원섭이는 뭐 예외로 쉽게 사건이 풀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뭐 생각이 드네요. 상당한 지능범 같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딱 잡아서 그렇게 한 거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네. 그 최고의 어떤 그 범죄의 방법이었는데 지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네. 잡을 수 있는 거죠. 그쵸. 당시에는 어떤 교통수단이나 그렇죠. 네. 이런 수단들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없어지면 찾을 수 없는데 네. 지금으로 보면 뭐 지금 요즘은 골목골목마다 CC카메라가 다 돼 있으니까 금방 다 찾을 잡죠. 수 있는 네. 뭐 그 청이고모도 뭐 금방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그 네. 사진만 봐도 가능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어머니 원섭 씨를 찾으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세월이 46년이나 네. 지났는데 많이 다녔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들어볼게요. 그동안에요. 네. 그동안에 이제 저도 이제 원섭이를 잊어먹고는
저 동생이 둘이 생겼습니다. 네. 네, 아들 하나,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 이렇게 생기고 이제 세월도 많이 흘렀고 하는데 명절 때가 돌아오고 하면은 더 그래도 아들 생각이 나고 네.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원섭 씨가 큰 아들이죠? 네, 제일 맏아들입니다. 예, 맞이. 네. 맞이라서 네. 더 애틋하고 그러시겠어요. 네, 네.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네.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아유, 저도 뭐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요. 네. 지금 치매기가 좀 약간 오셨어요. 네. 그래 가지고 조금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네. 그러면은 원섭 씨를 찾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불편했던 점이나 좀 속상했던 일. 아유, 많았죠. 네. 지금같이 이렇게 좋지가 않고요. 그때는 애를 잊어먹고 노량진 경찰서에다 이제 동네 팔주소에다 신고를 했더니 노량진 경찰서에서 밤 11시쯤에서 그냥 그 백차에다가 막 이렇게 사이렌을 울리면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제가 이제 사정 얘기를 다 말씀을 드렸더니 보시더니 이거는 유괴다. 네.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부터 수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좀 지금으로 봐서는 이렇게 좋은데 상당히 그 성의가 없다고 할까. 그 노량진 경찰서 계신 분 두 분이 매일 오시는데 참 그 뒷돈을 저희가 다 대가면서 네. 네, 그 어디 뭐 먼 곳에 가 있으면은 그 뭐 하숙 저기죠 여관방 같은 네. 비용도 다 저희가 대면서 네. 하는데도 참 성의 없이 그렇게 세월을 많이 보내면 했는데 참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네. 대표님, 네. 그때 당시 지금 실종 시기가 69년이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때는 전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때는 부모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때 그렇죠. 당시에는 뭐 우리 국가가 이런 걸 생각할 틈도 없이 부모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가 이렇게 됐다라고 우선하고요. 방금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 공직자가 움직이는데 그 교통비까지도 사실은 살해를 해야 된 그런 네. 상황이었어요. 뭐 그게 뭐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보면은 그 출동한 경찰관 분들도 유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유괴라고? 유괴 수사도 제대로 안 된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그 무렵에 그 지금 뭐 아까 어머니 말씀 저희 이제 방송 전에 말씀하셨지만 두영이 사건이나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도 다 개인이 부담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심지어 뭐 두영이 같은 경우도 어머니도 똑같았겠지만 앞에다 이렇게 네. 묶고 네. 전단지를 묶고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찾아다녔고 그게 2005년 이전까지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다 저희 다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있어도 이런 거 뭐 조금도 우리 네. 경찰에서 뭐 관심을 갖지를 않았고요. 마지못해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서운함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셨어요.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도 네, 그렇고. 많습니다. 그죠.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수사를 했었으면 네. 이렇게 4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네. 아쉬움이죠. 네, 네. 어머님께서. 네. 이름 최원섭. 실종 당시 나이 만 4세였습니다. 실종일자가 1969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 3동에서 실종된 최원섭 씨를 찾고 있습니다. 얼굴이 갸름하고 검은 편이며 쌍꺼풀이 있고 손발이 큽니다. 베이지색 엑스란 잠바, 그러니까 니트 잠바입니다. 검은색 반바지, 파란 비닐 고무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웃에 사시는 분이 선물을 사주겠다고 데리고 나간 뒤 실종되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46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옛 기억을 좀 돌이켜 보신다면 원섭 씨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사소한 기억이라도 기억나시면 1815 제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그 원섭이라고 이제 그냥 편하게 저희가 네. 부르는데 나이가 지금 이제 50살이 됐는데 네. 그 우리 원섭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마 그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어머님, 원섭 씨가 어디까지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릴 적 기억을? 그때 시절에 5살이었는데 자기 남동생이 있고 네. 제가 승이 한가인데 네. 엄마 승 한자를 잘 발음을 못해서 네.
탄 이렇게 발음을 하고 네, 아버지가 그때 시절에 태평양 화학에 계셨습니다. 네. 그런데 아빠가 어디 다니시지? 그러면 태평양 화학 소리를 못하고 배평화학 발음이 이랬습니다. 네. 배평화학. 그렇고 엄마 이름은 뭐니? 그러면 한기숙 하질 못하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근데 밑에 남동생이 있고 그랬는데요. 혹시 남동생 이름 남동생 이름은 인섭입니다. 최인섭.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글쎄 제가 보기는 기억할 것 같습니다. 인섭이요. 인섭이. 최인섭. 동생은 인섭이.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 이제 그 원섭 씨를 우선 유기를 해갔을 거 아니에요. 가서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억을 하니까. 그러면 거짓말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됐다든지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속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원섭 씨 입장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걸 분명히 무엇인가는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실마리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면 엄마 이름을 기억한다든지 성함을 기억한다든지 성씨를 기억한다든지 무엇인가는 기억할 수 있을 걸로 지금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게요. 본인 데리고 가서 아무래도 최원섭으로는 살게 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죠. 성도 그렇죠. 이름도 다 바꿨을 거 바꿨겠죠. 아닙니까? 네. 하지만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약간 다른 점이랄지, 그죠? 식구들하고 안 닮았다든지, 그런 게 아마 본인이 느끼면 스스로가 그렇죠. 그런 걸 좀 의심을 하게 되면 또 옛날 게 저도 그러거든요. 가끔 문득문득 이렇게 어릴 적 기억이 나거든요. 네. 5살이면 충분히 기억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사진을 많이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자기가 아버지 기억을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 엄마 이름이 한기숙 그러면 탄기숙 탄, 예. 네가 했고 예. 또 아버지가 태평양 화학 다니셨는데 태평양 소리를 발음이 안 돼서 배평화학 그렇고 네 동생이 인섭이가 있었고 그런 기억을 나는 할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다. 원섭아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네가 옛날을 한번 잘 기억해보라. 네 동생은 인섭이가 있었지. 인섭. 맞아요. 얼마 참. 전에 네. 그런 일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벌써 한 2달 됐네요. 만나본 그 친구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네. 어렸을 때 본인이 그동안에는 이제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 네. 길러주신 엄마가 친엄마인 줄 알았는데 친부모인 줄 알았는데 지금 세월이 한 40몇 년 지나고 나서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디 길거리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집에서 내가 배고프지 우리 집에 와서 살자 하고 그 집에서 데려다 키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은 미안해서 키워준 부모가 미안해서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다 소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부모를 찾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뭐 아까 통화했던 우리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제 뭐 DNA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찾을 수 있거든요. 야, 혹시 정말 그 바람이 있다라고 보면 이 방송을 보고 우리 원섭 씨가 이게 내 사연이구나. 또 어렸을 때 그 찍어놓은 사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그렇죠. 사진하고 비교해봐갖고 좀 닮았다고 생각하면 연락 주시면 네. 지금 엄마가 애타게 다 찾고 계시거든요. 그냥 생사라도 알 수 있도록 연락이 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옷은 달라졌어도 얼굴은 절대 변하지는 않잖아요. 얼굴 바탕은 아버지를 많이 닮았는데 눈이 부리부리하게 크고 네. 손발이 크고 네. 다리가 조금 딴 사람보다 통통하게 다리가 좀 굵고 그랬거든. 네. 원섭이 네가 이 사진을 보면은 너를 보면 알 것이다. 한번 좀 잘 생각하고 엄마한테 연락을 다오. 그러니까요. 얼굴.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요. 잘생겼고 네. 본인이 아마 본인이 성장하면서 뭐 이때 안 찍었어도 1년 뒤에 찍었어도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얼굴은 그러니까 이 사진을 똑같을 보면 테니까. 알 것 근데 이제 같아요. 저는 안 닮고 아버지가 키가 크시고 네. 원섭아 아버지가 키가 1m 78이시고 키가 크시고 예전 너같이 보시구나. 눈이 부리부리하시고 아빠가 귀가 크고 조금 잘생기신 편이거든. 네가 아빠를 많이 닮았으니까 이거를 보면은 한번 연락을 해다오. 그 어머니도 우리 원섭이를 찾아다니면서요. 원섭 씨 어머니가 병원에서 우리 원섭 씨 때문에 입원해서 한참 계시고 그랬어요. 너무 그 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아들 때문에 병원 생활을 또 꽤 하셨고 지금 그 아버님이 아까도 어머니 말씀하셨다시피
그 원섭 씨 그리운 마음에 최근 들어서는 어떤 치매기도 좀 있으시고 몸이 불편하시대요. 이 방송을 보시면 꼭 연락 주세요. 아, 나를 닮았다 생각되시면 꼭 연락 주셔가지고 어머니와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실종자 가족들의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아주는 사라진 사람들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름 최원섭, 실종 당시 나이 만 4세, 실종일자가 1969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 3동에서 실종된 최원섭 씨를 찾고 있습니다. 얼굴이 가름하고 검은 편이며 쌍꺼풀이 있고 손발이 큽니다. 베이지색 니트 잠바, 검은색 반바지, 파란 비닐 고무신 신고 있었습니다. 이웃분이 아동에게 선물을 사준다며 데리고 나간 뒤 실종되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46년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현상수배 전단지죠. 대표님. 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박순희 네. 이분이 지금 우리 그 원섭 씨를 그 선물 사주겠다라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분을 당시 이제 그 토대로 해서 몽타주를 그린 사진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 지금 전단지를 만든 이걸 지금 어머니가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네. 그 아까 이 앞전에 나갔던 그 원섭 씨 사진하고 이 지금 전단지를 저희가 지금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그 이분 그 박순희 이분을 혹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이분과 비슷한 어떤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은 꼭 연락 주세요. 적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그때 나이가 어머님 20대였나요? 이 여자. 그래서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한 20대로 봤습니다. 정확한 나이도 모르고 네, 네, 정확한 모르죠. 이름도 모르고. 네, 그 하숙집 방에 박순이라는 그 목도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근데 막 박순이라는 네, 그래서 걸 아시는 박순이지 그 목도장도 한 번도 사용도 안 했던 그냥 인조가 묻지도 않는 그런 도장이었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저희가 보기는 박순이가 아닌데도 그거밖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어서 했는데요. 혼선을 주려고. 그럴 수도 네, 있어요. 네. 새 그렇게 도장인데 했어요. 그냥 던져놓으면 아 네. 내가 박순이라고 박순이를 네. 찾겠지 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던져놨을 그런 수도 것 있어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숙을 왔던 걸로 보면 네. 그 결혼한 여자는 아니었는가 아니에요. 봐요. 아닌가 봐요. 네, 처녀였는데 네. 지금 이렇게 사주를 받고 와서 네, 네. 이렇게 계획적으로 범죄를 네. 저지른 걸로. 그때 상황으로 보면 그 완벽한 범죄인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온 걸로 네, 보면. 네, 근데 그렇죠.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네, 맞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된 또 우리 이제 수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조금만 마음 먹고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요. 네. 아, 그 박순이 그 데리고 가고 그 길러주시는 분이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또 남매를 낳고 또 원섭이가 저희 집에 안 와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섭이 밑으로 저는 동생이 둘이 있으니까 길러주신 분이 고맙습니다. 저는 절대 길러주신 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섭이가 어디 있다는 거나 알고 그저 얼굴이나 보고 왕래나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요. 혹시 그게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또 무슨 죄라도 묻고 그럴까봐 지금 안 나타나실까봐 어머님께서 지금 절대 그러지 예, 않겠습니다. 고맙다고 예, 네. 절대 나쁜 맘 먹고 있지 않으니까 소식이라도 전해달라는 겁니다. 네, 서로 네. 친척같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게 부모의 바람이고요. 네. 우리 실종 그 아동을 둔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미 이제 세월이 흐를 만큼 흘렀잖아요. 우리 원섭이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뭐 어떤 범죄를 따지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최소한 생사만이라도 알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어머니는 이 밑으로 지금 다른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 자녀들을 자녀로 생각하고 우리 원섭이는 길러주셨으니까 그 집에 자녀가 없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원섭이를 네. 데려갔다고 보면 네. 그 집의 자녀로 그럼요. 서로 왕래하고 그래야죠. 예. 네, 네. 서로 생사라도 알고 네. 이렇게 가족처럼 친척처럼 왕림을 하면서 뭐 양자 보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죠. 진행하고 싶다 이런 네. 말씀을 지금 어머니가 하고 계시거든요. 네. 꼭 이 방송을 또 원섭이를 당시에 연관됐던 분 계시면 이제는 연락 좀 주세요. 부모의 애타는 마음 생사만 알고
잘 살고 있다라고 보면 더 이상 묻지 않겠다랍니다. 지금 그 박순희 씨라는 분이 지금 46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네. 그때 20살로 보고 네. 그럼 지금 연세도 꽤 많이 지긋하셔. 그렇죠. 60대 그죠? 중반으로 봐야겠죠. 60대 중반인데 이제는 좀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 계신 박순희 씨 소식 좀 주시고요. 절대 제 묻지 않을 테니까 소식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요.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아동 실종을 막기 위해 그리고 만일 실종되었다면 하루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경찰청 장기실종추적팀의 이건수 센터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오래간만에. 네네. 센터장님, 네네. 네, 오늘은 원섭 씨 어머님 나와 계세요. 최원섭 씨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네네. 네, 요즘 날씨가 선선해서 활동하시기 좋으시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요즘만 같았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네네. 네, 제가 사전에 네. 센터장님께 연락을 드렸죠. 원섭 씨, 네네. 예,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에 한번 이 건 때문에 저희가 이제 통화를 한번 했고요. 현재 지금까지 해왔던 게 올 초에도 보호시설 위주로 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13군데 정도 확인해서, 네. 원섭하고 이제 좀 닮은 아이가 발견이 안 된 상황이었고요. 네. 지금 저희들도 이제, 부모님 유전자 부분, 네. 그런 부분도 아직 보냈으나 결과가 안 나온 상황, 매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처음에 이제 원섭이가 없어질 때, 네. 하숙집 생활했던, 박순이라는 분, 네. 그분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미비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네. 그분에 대한 정확한 수사 자체도 안 된 상황이라 그 부분이 좀 많이 의문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더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 네, 그래요. 네네. 그러면 어머니께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센터장님? 네네. 네. 네네. 네. 저희 원섭이는 이웃집에 사는 박순이라는 여자가 잘 사귀고 놀다가 데리고 나갔는데요. 네네. 네, 그게 이제 오랜 세월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는 박순이는 중간에 들어와서 누구 소개로다가 해가지고 저희 아이를 유괴해가려고 와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애를 도둑을 맞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세월이 한 50년이 되게 아니 45년이 되게 세월이 흐르니까 제가 데려간 사람이 완전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편지 한 장을 써가지고 나왔는데요. 어머니 제가 궁금한 게, 네. 옆집에서 박순희 씨는 하숙 생활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혹시 아이를 네. 틈틈이 박순희 씨한테 맡겼나요? 제가 맡기지는 않았고요. 그 여자가 네. 하숙을 들어오는 날, 그 이튿날부터 바깥에서 놀고 있는 저희 아이만 그렇게 데리고 놀고, 예. 초콜릿도 사주고, 사과도 사주고 하면서 이렇게 친히 사귀고 있었는데, 네. 저는 저희 아이를 그렇게 데려가려고 사귀는 줄을 모르고, 저희 아이한테 너무 잘하니까 고마워서, 제가 데려다가 밥도 해먹이고, 참 서로가 잘 사귀고 지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나가는 날까지 저한테 허락을 받고 나갔어요. 잠깐,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갔다 오겠다고. 네. 그래서 그때 추석 밑인데, 자기가 다니는 뿌러치 공장에서 보너스는 안 나오고 완구를 만드는데, 예. 저희 아이를 데리고 가서 고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1시간이면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허락받고 나갔는데 그 길로 나가서 여태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이에게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네, 그 박순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네. 그 박순희 씨에 대한 직장도 그때 파악이 안 됐었나요, 당시에? 아, 직장은 자기가 남대문 시장 뒤에 뿌르치 공장을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나중에 이제 없어진 다음에 그 수사를 해보니까 아침에 8시면 나갔다가 저녁 5시면 꼭 들어오더래요. 예예. 그리고 저한테 허락받고 나가던 날도 뿌르치 공장에 가서 완구를 애를 골라주게 하기 위해서 같이 갔다 오면 어떻겠느냐 이래가지고 저한테 의심은 조금도 안 하게끔 하고 허락을 받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그 박순희 씨 당시에 인적사항이랑 다 파악이 되지 않았었나요? 전혀 안 됐어요. 아무 근거가 없고요. 예. 그 하숙집에서 복독방에다 내놓은 방도 아닌데 자기가 가방을 들고 와서 하숙을 시켜주십시오 하니까는 그 집에서는 방이 빈 방이 있으니까 하숙을 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청탁을 받고 그 동네 사람이 한 짓이라는 걸 제가 이제 지금 뒤늦게 생각이 납니다마는 그 집 빈 방이 있는 것도 그 지금 데려간 집이 잘 아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빈 방이 있는 거를 그 여자가 소개를 해줘서 박순이라는 여자가 부동산을 끼지도 않고 가방을 들고 들어와서 하숙을 하게 됐어요. 센터장님, 예, 센터장님, 예. 당시에 그 흑석동 그 주소를 어머니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예. 한번 여쭤봐 주시면 좀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뒤늦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 주소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흑석 3동 예. 77-1번지라는 주소에 그 저희 뒷집에 남씨라고 하는 집안에 새를 살고 있었어요. 최근에 여기 한번 다녀와 보신 적 있나요?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지만은 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네네. 주소가 제가 찾기로는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머님, 제가 이제 그 궁금해하는 게 그때 아이가 없어지고 나서 그 공장에 가면 박순희 인적사항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근데 이제 생각해요. 형사분들이 이제 남대문 시장들을 다 누벼봤죠. 누벼봤는데 그런 공장도 없고 완전히 거짓말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순희 얼굴은 아세요? 아, 저는 보면 알죠. 얼굴이 가무잡잡하고 그때 아, 당시에. 네네. 그러면 어머님, 네, 그 조만간 저희 저에게 센터에 좀 방문하셔서 네. 박순희 얼굴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명인들. 네, 그러죠. 예. 센터장님, 네네. 어떻게 좀 단서가 좀 될 만할까요? 저 원섭이에게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요. 네네. 박순희라는 그 여자분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얼굴 비교 대조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센터장님, 예.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주소지에 이제 예전 주소지잖아요. 흑석동, 네. 흑석 3동 그 주소지에 그 집 건물주이니까 당시에 그 건물주인이 남씨 성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이걸 한번 확인해 보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잠깐 들어왔다 나가면 뭐 계약서를 써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잠깐. 센터장님. 예. 이 박순희 씨가 살던 집이 아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아이를 데리고 간 그 원래 아이를 데리고 가기로 했던 그 사람이 여기 남씨라는 사람 집에 새를 들어 살았대요. 흑석동에. 그러니까 흑석동 여기가 하숙했던 집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요. 학숙집이 아니고 예. 박순희 씨가 그 하숙하던 집은 다른 집이고요. 네네. 네, 이 원수비 어머니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흑석동 3동 77-1번지 집은 예. 원섭이를 데리고 갔을 것 같은 사람이 살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박순희는 심부름을 했다는 거죠. 어머니 말씀은. 그러니까 이 주소지 흑석동 77-1번지에 네. 남씨라 이 말씀이죠? 네, 주인이 남씨였고요. 그 집에 예. 새를 들어 살던 사람이 아이가 없었대요. 어, 아이가 없었는데 얼마 후에 아들을 낳았다고 동네 소문을 냈답니다.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한번 이 주소지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당시가 그 몇 년도죠? 그때가 연도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원섭 씨 45년도이잖아요. 네, 45년 전. 69년에 네, 69년 아이가 실종이 맞습니다. 됐으니까 그 무렵이죠. 그 무렵에 네, 그러니까 69년 9월. 그 주소지에 다시 얘기해서 이런 얘기잖아요. 네, 정리해 보면 69년도. 당시에 그 아이가 없었던 분이 지금 남씨 집에서 살았어요. 새로 새로 살고 있었죠. 새로 살면서 아이가 없는데도 아이를 낳았다라고 소문을 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사를 갔어요. 다른 곳으로. 근데 이사를 가고 나서 지금 순이라는 사람이 이쪽에 하숙집으로 온 거죠. 네. 근데 하숙을 하고 있으면서 원섭이하고 가까워지면서 이후에 이 여자가 그 원섭이를 데리고 증발돼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지금 되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 남씨 집에서 쉐를 살았던 그 여자가 거의 지금 어머니는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그 여자분들, 그 아이가 없었던 그분들도 그 원섭이한테 굉장히 그 접근을 하고 그 친근감을 나타내고 그랬대요, 당시에. 네. 거기 흑석동에 새들어 살던 사람이 이름은 모르고요. 청이 네. 고모라고만 알고 있답니다. 청이 고모. 성이 청이. 본인이 아이가 없으니까 누구 엄마라고는 불리지 않았고요. 네. 청이 고모라고 불렸답니다. 동네에서. 아, 청이 고모.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네. 일단 흑석동 77-1번지에 네, 흑석 3동 77-1번지에 이름은 모르고 성이 남씨였다는 것만 기억하시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흑석 3동 77-1번지였고 그 다음 뒷집이니까 2, 3일 수도 있습니다. 꼭 1에서만 찾지 마시고 77-1, 2, 3 그쪽으로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 남씨라는 집주인이 나올 거예요. 남씨. 이름은 잘 남씨. 제가 기억이 안 나고 77-1에서만 꼭 찾지 마시고 그 몇 주소로 해가지고 남씨 집만 찾으면 거기 새 살던 사람 이름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센터장님, 네. 요즘도 좋은 결과가 혹시 있나요? 좋은 소식? 저희는 이제 장기권 같은 경우에 네, 수시로 지금 상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도 지금 많이 나가고 있고요. 네.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도 좋은 사례가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발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좋은 네네. 소식이 있었으면. 추석 때라도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밥 한 끼라도 했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네. 예, 센터장님, 네네. 네. 말씀 고맙고요. 네. 계속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센터님한테 큰 또 짐을 예, 또 하나 드려가지고 예. 마음이 좀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든든하고 네. 우리 센터장님이 계셔서 어떤 희망인데 네, 또 이제 일을 하시는 그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막 우리가 막 주문을 하면 네.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업무가 또 기존에 또 뭐 많이 좀 가중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할 일이 많이 늘어나시는 거죠. 예. 하여간 저희가 숙제를 많이 내드리는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그래도 센터장님 계셔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보고 싶은 아들 원섭이에게 너와 헤어진 지가 46년이 되었구나.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로 보고 싶구나. 사랑하는 아들 원섭이. 꿈에라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요즘은 꿈도 꾸지 않는구나. 나이도 벌써 네가 51살이나 되었다. 결혼도 했겠지?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었으면 한이었겠다. 엄마는 너를 잊어버리고 많이 힘이 들었어. 너를 잊고 동생이 둘이 생겼어.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이 편지를 보면은 꼭 바로 연락을 해다오. 사랑하는 아들. 원섭이를 데려간 집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웃에 살고 있던 청이 고모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아기를 낳지 못해서 힘들어 했습니다. 뒤늦게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는 생각을 못했어요.
늦게나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원섭이를 잊은 후 남매를 낳았어요. 지금 원섭이를 찾아도 저는 절대로 옛날을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친척같이 형제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섭이를 데려다 키워주신 분 고맙습니다. 우리 친척같이 형제같이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데려오지 않겠으니 이 편지를 보시면 곧 연락을 주시고 친척같이 좋게 지내기 바랍니다. 청희 고모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탁합니다. 죽기 전에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혹시 주변에서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시고요. 좋은 소식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찾고 있는 실종자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최원섭입니다. 실종 당시 4살이었고요. 1969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 3동 그 집 앞에서 집에서 사라진 아이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집에서 박순희 씨에 의해서 유괴된 최원섭 씨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하면서요, 자꾸 머릿속에 지금 여운이 남는 게, 그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다니면서 우리 원섭 씨를 닮은 친구가 혹시 있었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빠졌는데요. 아, 예, 예. 네네. 원섭이가 그 전에 해태제가 선전하는 김정훈이라고 있었어요. 예, 있었죠. 해태제가 선전하는 꼬마 신랑. 네, 꼬마 신랑. 걔가 TV만 나면 엄마 제가 나 닮았어. 원섭이가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네, 해태제 가서 본인이 말을 잘지가 좀 이렇게 발음이 현찮으면서도 엄마 저 사람이 나 닮았어. 원섭이가 항상 그 해태제가 선전하는 김정훈이를 나오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섭이가 이거를 좀 보면은 그때 옛날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거라 원섭아. 그러니까 원섭 씨를 닮은 초등학교 때 원섭 씨를 닮은 친구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도 단서가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이 방송을 보신 분 중에 내 친구 중에 우리 원섭을 닮은 친구가 있구나라고 하신 분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찾을 수 있을 것 그 같아요. 나이대 분들이 지금 네. 51, 52, 요 사이 분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나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보시고 비슷하다는 분도 연락 주시면 저희는 얼마든지 찾아가서 한번 뵙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의 제보 기다립니다. 네, 혹시 당시 상황을 목격하셨던 분이나 단서가 될 만한 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182 전국 국번 없이 182입니다. 182로 연락을 주십시오.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도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대표님. 아, 굉장히 그죠? 좋아요. 이건 꼭 해결될 것 같아요. 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그랬으면 네. 저희도 웃으면서 언젠가 방송하는 날이 있겠죠. 네, 네. 예, 원섭 씨 만나면 꼭 다시 이 자리에서 원섭 씨랑 같이 방송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예, 대표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실종자를 찾기 위해 협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 찾기 협회는 여러 시청자들의 따뜻한 참여와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래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오늘 채널 실종에 사라진 사람들, 어머님 한기숙 씨의 아들 최원섭님을 찾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 그리고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